SOXL은 수익률 25%로 익절하며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는 3분기 성장률 부진에도 시장 친화적이었던 ECB 회의 결과 기존 기업들의 실적이 잘 나오면서 장후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7% 상승, 나스닥은 1.4% 상승, S&P 500은 1% 상승 마감해 주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신고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S&P 500은 9월 조정 이후 이미 신고가 기록을 계속 경신 중이며 나스닥은 지난 조정 이후 첫 신고가를 갱신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정말 다를 중요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핵심적인 얘기들만 할 예정입니다. 중요한 이슈들이니 꼭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오늘 맵을 좀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초록초록한 맵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를 이끈 기업들은 실적 기대감으로 올랐던 아마존과 애플이 있었고, 테슬라는 3.7% 올라주며 안 떨어지고 잘 버텨주면서 계속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말 1100달러 이상까지도 쭉쭉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주식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는데요. 하지만 이날 상승을 이끈 종목이었던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가 부진하면서 애프터장에서 애플은 마이너스 3.5% 하락, 아마존은 마이너스 4%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조금 상승해 주었지만 아직 1.5대에 머무르면서 나스닥이 크게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공포지수는 72입니다. 이제 좀 많이 탐욕이 껴있는 구간으로 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 상승이 어디까지 지속될지 아니면 한번 잠깐 쉬어주고 다시 올라갈지 지켜봐야 될 듯 합니다. 한 달 전에 우리가 28의 공포였던 것이 실감이 안 날 정도로 정말 빠르게 올라와 주었습니다. 3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민간 소비 부진의 여파로 예상보다 둔화되긴 했는데요. 다행히 시장에서는 과거의 충격을 재확인한 데에 그친 수준으로 받아들인 듯합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이유로는 이미 7월부터 9월 발표된 월간 주요 경제 지표를 통해 델타 변이, 공급난의 충격을 주가에 이미 반영해 왔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발표된 10월 소비자 심리 지표에서 미국인들의 소비 지출 의지가 호전되고 있음을 고려하면 연말 소비 시즌 호조 및 4분기 성장 개선 여력이 존재한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하게 체크해봐야 할 내용 중 하나인 애플과 아마존의 실적 발표입니다. 애플은 예상치 하회, 즉 어닝 미스를 보여주었고 아마존은 어닝 쇼크를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애플의 실적 발표를 보면 애플은 어닝 미스를 기록했는데요. 이번에 분기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는 2017년 5월 이후 처음입니다. 애플 CEO 팀 쿡은 반도체 부족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나 다음 분기도 견고한 매출 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적 발표 기대치로 2.5% 상승했던 애플은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3.5%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의 이번 실적도 상당히 아쉽게 나왔는데요. 매출과 EPS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으며 특히 EPS가 많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고용이 힘들어지면서 점점 높아지는 인건비, 그리고 공급망 악화 등의 문제가 겹치며 리테일 부문의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요. 그 덕에 4분기 영업이익 가이던스도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나마 클라우드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39% 성장하며 선방하였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없었으면 아마존은 이번 분기 적자였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애플과 마찬가지로 실적 기대감으로 오늘 1.5% 상승했던 아마존은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4%로 크게 빠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걱정되는 것은 장 마감 후 발표한 애플과 아마존이 예상보다 부진한 실적 및 가이던스 제시로 애프터장에서 3% 이상 하락했다는 점입니다. 오늘 나스닥을 끌어올린 종목들이 애프터장에서 오늘 상승보다 그 이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실적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는 현재 미국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실적 발표가 부진한 기업들을 보면 대부분의 공통된 원인은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 즉 비용 문제입니다. 현재 9월 조정장의 이슈였던 공급망과 인플레도 어떤 기업과 업종에게는 위기가 되고 있고
반대로 다른 기업과 업종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실적 발표 이후 애프터장에서 급락하면서 결국 신고가를 갱신해주던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의 시총 1위를 탈환했습니다. 역시 영원한 1위는 없는 건지 개인적으로 2030년까지는 애플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제 예상은 역시 잘 틀리는 듯 합니다. 아마 오늘 장이 시작되면 마이크로소프트 시총 1위, 애플이 시총 2위가 될 텐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세계 1위 기업에 투자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이슈로 인해 애플의 매도세가 나오고 그 투자금이 마이크로소프트로 쏠릴지 한번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오늘 또 중요한 이슈는 페이스북이 이름을 메타로 변경한다는 이슈였는데요. 당장 오는 12월 1일부터 주식 티커 역시 MVRS로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주커버그의 메타버스로의 야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회사의 야심이 결실을 맺을 때까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얘기했고 장기 보유자들은 페이스북의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장중 4% 이상 상승하던 페이스북의 상승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곧 오큘러스용 GTA 게임도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주가는 이 소식에 상승하며 회복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페이스북이 다시 상승 전환될지 지켜보면 좋을 듯 합니다. 최근 아이비들이 실적 발표 후 페이스북의 일제히 목표가 하향 조정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월가 컨센서스는 압도적으로 매수에 쏠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10월 1일에 올려드린 영상인데요. 저는 이때 웅덩이 매매법 스윙 투자를 진입했습니다. 스윙 투자를 진입한 종목들은 TQQQ, UPRO, BULZ, SOXL을 진입했다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어제는 TCL, TQQQ, UPRO, BULZ 4종목 모두 약 20% 수익권에 매도한 것을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저는 SOXL을 매도했는데요. SOX의 스윙 투자를 볼 텐데요. 빨간 원이 제가 3차 매수 타이밍 영상을 찍고 매수를 시작한 날입니다. 다행히 영상 이후 더 떨어지지 않고 저점 대비 28% 상승해 주었습니다. 사실 어제 오늘 매도한 3배 레버리지 종목들은 내년까지도 들고 가고 싶은 계획이지만 12월에 부동산 목돈이 쓸 일이 있어서 모두 미리 욕심부리지 않고 익절했습니다. SOXL은 수익률 25%로 익절하며 용돈벌이 및 매수 매도에 대한 제 욕구를 채워주었습니다. 현재 웅덩이 매매법 프리미엄 멤버십 전복 톡방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이번에 TQQQ, UPRO, BULZ, SOXL로 저와 함께 꽤 높은 수익률로 익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윙 투자 종목으로 마지막으로 WBL이 남아있는데 애프터장에서 마이너스 4%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 이슈와 아마존의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 급등해주는 희망을 가졌는데 역시 주식은 항상 계획한 것과 반대로 움직여주는 듯 합니다. 역시 예측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스닥이 신고가를 갱신해주면서 QLD 역시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제 계좌도 신고가를 갱신해주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다시 떨어지더라도 장기 투자 종목은 무조건 원칙대로 매수 타이밍에 올 때마다 매수, 그리고 매도는 목돈이 쓰일 때 빼고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LD는 내년에 개인적으로 $100를 터치해 줄 거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오를 땐 즐기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오즐 웅줍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오늘만 힘내면 주말이니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